자, 김고 1학년 6월 모의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문항들 총 정리해서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갈 테니까 잘 따라와야 되고, 4점짜리 같은 경우는 풀이가 긴 문제가 있어.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스텝별로 차근차근 밟아 나가면서 중간중간에 영상을 멈췄다가 풀어봤다, 멈췄다 풀어봤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각설하고 바로 풀이 시작할게요. 먼저 제일 첫 번째, 요번 6월 모의고사 5번 문제지. 요 문제부터 천천히 풀어나가보자. 자, 문제부터 읽을게요. 연립부등식 요 녀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물었네. 자, 요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부터 많이 다뤘다. 어떻게 푼다? 여기 들어오는 요거 두 개를 먼저 부등식을 풀어주고요. 첫 번째, 얘를 1번이라고 둘게.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는 요거 두 개를 따로 부등식을 풀어가지고 요걸 2번이라고 둘게요. 결국 연립하면 되지. 그러면 1번이라고 표시해 놓은 저 녀석부터 한번 풀어 나가 봅시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쓸게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가 x 플러스 5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우변에 있는 애들을 싹 다 좌변으로 이항시킬게. 그러면 한 번에 계산하자.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요것만 남겠지.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공통인수 x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그러면 현재 얘는 식 쪽으로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4,2번이겠지. 따라서 여기서 구하고 싶은 부등식의 해는 0에서 x는 어디까지? 4까지가 1번 문제의 부등식의 해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쌤이 2번이라고 체크해 놓은 저 녀석의 부등식을 풀어봅시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쟤도 한번 갖고 와서 쓸게요. 얘는요, x 플러스 5라는 녀석이 8보다 작거나 같대. 얘는 그냥 1차 부등식이지. 중학교 때 했던 거랑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5만 이항시킨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5로 넘어갈 거니까 따라서 x는 작거나 같다 3보다. 그럼 결국 1번과 2번은 연립해줘야 되지. 연립이 바로바로 안 되는 친구들은 반드시 수직선을 그려서 생각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1번부터 수직선을 표시해 볼게. 1번 같은 경우에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뭐보다는 작거나 같다,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지. 그러면 요거를 요런 식으로 수직선상에 표현을 해 줄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 파란 색깔도 표현할게요. 쟤는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러면 4 바로 왼쪽에 여기에 3이 있다고 치고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올려놓고 왼쪽으로 내려가는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다. 그러면 얘네가 겹치는 공통 범위가 보이지. 어디에서부터? 0에서부터 3까지 요 녀석이 결국 공통인 범위일 거란 말이야. 따라서 요 문제의 정답은 0에서부터 x는 3까지가 정답이 되겠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문제에서 뭘 물었냐면 요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물었거든. 그럼 여기 들어가는 정수 x의 개수는 지금 범위가 넓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써봐도 됩니다. 0, 1, 2, 3. 따라서 총 몇 개? 4개가 정답이지. 자, 그럼 범위가 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다음에 더하기 1 해주면 개수가 나옵니다. 자, 따라서 4개가 정답이기 때문에 보고 있는 보기에서는 4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이어서 10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부터 읽어보자. x에 대한 2차 부등식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가 뭐보다 0보다 작다는 것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개수가 몇 개가 되도록 5개가 되도록 하는 누구의 값? 실수 a의 최대값이 궁금하대요. 그러면 천천히 한번 풀어봅시다. 자, 먼저는 번역을 좀 달리 할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들어오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보이지? 얘에다가 y는을 줄게. 즉 부등식이긴 부등식이지만 2차 부등식을 2차 함수로 좀 번역해보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 식을 한번 쓸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라는 2차 함수로 번역을 하자는 거야.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뭐 다른 것보단 요런 게 있어. 뭐냐면 중학교 때 배웠다 축의 방정식. 자, 축의 방정식은 요렇게 구하면 되지. 두근의 합을 2로 나누자 했었지. 현재 두근의 합이 2죠. 나누기 2 해버리면 결국 축의 방정식이 1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최고차 계수 1이니까 아래로 볼록한 요러한 2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 거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그림이 조금 찌그러졌는데 이해를 좀 해줘.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는 요 축의 방정식 x가 얼마인 상황이다. 1인 상황이거든. 자, 그런데 얘가 어쨌든 x축과의 교점이 요렇게 존재할 거란 말이야. 그럼 x축과의 교점이 2차 방정식에 해랑 동일하니까 여기를 그냥 편의상 알파랑 베타라고 놓을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 2차 함수가 뭐보다 0보다 작아지는 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5개여야 된대. 그러면 0보다 작다는 거를 x축 기준으로 밑에 있는 애들을 읽어달라는 거지. 요거를 만족시키는 정수가 5개여야 된대. 그러면 1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2개, 왼쪽으로 2개 가면 정수가 총 5개가 뽑히는 거 이해가 되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면 정수를 한번 다 써볼까 그냥? 지금 가운데 1이니까 왼쪽으로 2칸 가면은 0, 마이너스 1이겠지. 따라서 마이너스 1, 0, 1. 그 다음에 1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2칸 가야 되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2랑 3이 들어온다고. 그 말은 즉슨 무슨 말이냐면 여기 들어오는 요 사이 안에 들어오는 정수가 요렇게 5개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끝값만 좀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반드시 3이 들어와야 되지. 그리고 얘를 넘어서는 4라는 정수는 바깥에 들어와야 되지. 그럼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 오는 요 함수를 편의상 fx라고 가정했을 때 fx x 자리에 3을 넣으면 밑에서 만나기 때문에 음수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4를 넣으면 위에서 만나기 때문에 양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지금 이제 2가지 범위가 뽑혀야 돼. 어떤 범위가 뽑히냐면 첫 번째로 해줄 거는 f에다가 뭘 집어넣었을 때 3을 집어넣었을 때 음수다 라는 거를 조금 해결을 해야 되고, 자, 두 번째로는 f에다가 뭘 집어넣었을 때 4를 집어넣었을 때 0보다 크다, 즉 양수다 라는 조건을 좀 풀어줄 거란 말이야. 그럼 합시다. f에 3 넣으면요 x제곱이니까 3의 제곱 9 마이너스 6 마이너스 a지.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대. 그러면 요거 두 개 계산하면 3이고 마이너스 a가 넘어가면 따라서 a는 뭐보다 크다? 3보다 크다. 요런 범위가 나오게 될 거라고. 자, 두 번째 f의 4가 0보다 커야 되는데 실제로 x자리에 4를 넣을게요. 4의 제곱이니까 16이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a, 얘가 0보다 크길 바란대.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어차피 8일 거거든. 그럼 마이너스 a가 넘어가면서 결국 a라는 값은 작아지지, 8보다. 동의합니까? 그럼 결국 얘네 두 개를 연립을 좀 해줘야 된단 말이야. 8이 되는데 사실 얘는 8이랑 같아도 상관없지. 왜냐면 잘 봐, 요런 거를 좀 잘 따졌으면 좋겠다. 여기 4를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거는 여기에 4가 딱 걸친다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등호가 빠져 있거든. 어차피 여기가 4가 돼도 정수 4는 요 범위에 포함이 안 될 거라고. 따라서 얘가 같아도 상관이 없겠네. 요런 식으로 등호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겠네. 따라서 결국 내가 찾는 A의 범위는 3보다는 커야 되고 8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거든. 근데 문제에서는 뭘 물었어? A의 무슨 값을? 최대값을 물었으니까 결국 A의 최대값은 얼마? 8이 정답이 되겠다. 그럼 우리 지금 보고 있는 보기에서는 몇 번이? 1번이 요 문제 정답이겠네. 자, 이어서 바로 옆에 12번 요 문제 한번 해결해 봅시다. 문제부터 볼게. 각 B가 몇 도인 90도인 직각삼각형 ABC가 들어있대. 그리고 전 B에서 선분 A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 전 B에서 AC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 점을 H라고 했대. 그리고 선분 AB, 선분 BC의 중점, 선분 AB와 선분 BC의 중점을 각각 MN이라고 하자. 삼각형 누구의 넓이가 ABC, 제일 큰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10이고 그 다음에 AC의 길이,
AC의 길이는 요 빗변이겠지. 요 길이가 2루트 10일 때 MH의 세제곱 플러스 NH의 세제곱 값을 물었거든. 그러면 잡을게요. 조금 여기 들어오는 MH 보이지? 요 MH를 편의상 X라고 둘게요. 그 다음에 NH를 편의상 Y라고 둡시다. 그럼 그림에서도 표시를 좀 해놓자. MH 요 길이를 쌤이 지금 X라고 잡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NH 요 길이를 지금 편의상 Y라고 잡은 상황이야. 그러면 요거 어디서 많이 본 식 아니가?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 요거는 곱셈공식 변형이죠. 즉 한번 쓸게.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은 X 플러스 Y의 전체 세제곱에다가 빼기 3XY 곱하기 X 플러스 Y로 정리되거든. 자, 그럼 결국 우리는 X랑 Y랑 두 개 더한 값이랑 XY가 두 개 곱한 값만 있으면 정답을 구해낼 수 있는 거야. 그걸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가지고 좀 이용을 해야겠지. 자, 그럼 잘 따라와 봐, 얘들아. 먼저는 요거부터 좀 봅시다. 여기 들어오는 삼각형 AHB, 요 삼각형 보이는가? 자, 근데 이 삼각형은 어차피 지금 여기가 90도이기 때문에 여기도 당연히 90도일 거라고. 즉 직각삼각형이지. 자, 그런데 직각삼각형에선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M값은 지금 AB의 중점이지. 즉 빗변의 중점이란 말이야. 그러면 직각삼각형 빗변의 중심은 뭐랑 동일하다는 걸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 그렇지. 외심이라는 걸 알고 있지. 즉 외접원의 중심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외접원이라는 거는 하나 그려볼까? 요런 원이 직각삼각형에 딱 접하는 상황이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들어오는 MH 그리고 MA 그리고 MB가 싹 다 외접원의 반지름이 돼.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가 싹 다 X로 동일하다는 걸 우리가 쉽게 얻을 수가 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돼? 그러면 같은 논리로 생각하자. 같은 논리로 생각했을 때 여기 들어오는 H, B, C 요 삼각형도 지금 직각삼각형이거든. 그런데 여기 들어오는 HN이랑 BN이랑 CN은 싹 다 외접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Y로 동일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 그럼 결국 써주면 여기 들어오는 AB의 요 길이는 얼마라는 걸 얻을 수 있다. X 더하기 X니까 2X라는 걸 얻을 수 있고, 여기 들어오는 BC의 길이는 얼마다. Y 더하기 Y니까 2Y라는 걸 얻을 수 있다고. 자, 그럼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이제 하나씩 뜯어봅시다. 자, 삼각형 ABC의 넓이가 얼마라고 되어 있다. 10이라고 되어 있거든. 자, 현재 지금 삼각형 ABC는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했을 때 10이 나온다는 소리야. 그러면 밑변의 길이를 2y라고 보고요, 높이를 2x라고 보고 여기다 2분의 1을 곱해주면 10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얘랑 약분치면 결국 좌변에서 남는 거는 2xy가 남고 우변에서 남는 거는 10 남겠네. 따라서 양변 2로 나눠주면 x 곱하기 y는 얼마구나, 5구나 라는 거를 얻을 수가 있다고. 좀 이쁘게 쓸까? 5라는 거를 얻을 수 있겠네. 다시 썼는데 별로 안 이쁜 것 같다. 자, 어쨌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두 번째 나와 있는 조건은 뭐였냐면 AC의 길이가 2루트 14래. 그럼 AC의 길이가 2루트 14라는 거는 요 길이거든. 그럼 삼각형 ABC는 직각삼각형인데 요거는 빗변이지. 그러면 직각삼각형 나오면 약간 반사적으로 나오는 공식이 하나 있지. 무슨 고라스? 피타고라스가 있다고. 즉 2x의 제곱 플러스 2y의 제곱은 AC의 제곱이니까 AC가 2루트 14거든. 그럼 제제곱하면 4 곱하기 14지. 그러면 그냥 쓸게. 4 곱하기 14. 그러면 좌변을 제곱 때려주면 4x제곱 플러스 4y제곱은 4 곱하기 14거든. 그러면 양변을 4로 쳐버리면 얘랑 날라가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얼마구나, 14구나 라는 거를 얻을 수가 있다고. 자, 그럼 우리 구해야 됐던 거 다시 한번 볼까? 지금 여기 보면 x 곱하기 y라는 녀석은 이미 5라는 값을 우리가 구해놨지. 그럼 뭐만 찾으면 돼? x 플러스 y만 찾아주면 돼. 그걸 어디서 찾으면 돼요? 방금 뽑았던 요 식을 곱셈공식 변형으로 바꾸면 되겠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에다가 2xy를 뺀 거랑 같지. 근데 요 결과가 14여야 된대. 근데 방금도 언급했지만 xy는 5라는 거 알고 있거든. 그럼 둘이 만나서 마이너스 10 될 거니까 넘어가면서 플러스 10 되겠지. 따라서 x 플러스 y에 한 번 더 이어서 쓸까?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은 24가 되거든. 그럼 x 플러스 y는 원래는 뿔마가 붙어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길이 두 개 더한 거니까 플러스만 오겠지. 그럼 루트 24거든. 왜 이러노? 루트 24거든. 그럼 루트 24는 얼마다? 2루트 6이라는 거를 바로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다고. 그럼 이제 너 대입해서 계산만 좀 합시다. 지금 x 플러스 y가 2루트 6이거든. 여기도 2루트 6이래. 자, 그럼 천천히 계산할게요. 2루트 6의 세제곱인데 2를 세제곱하면 8이지. 그 다음 루트 6, 루트 6, 루트 6 세 번 곱하면 루트 6, 루트 6 만나서 6일 거거든. 그럼 6, 8, 48. 48 들어오고 뒤에 루트 6 그대로 남을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랑 5 곱하면 마이너스 15인데 뒤에 2 루트 6 만나서 마이너스 30 루트 6이 되겠네. 따라서 최종 둘이 계산해주면 18 루트 6이 요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이 되겠네. 그럼 우리 보고 있는 보기에서는 몇 번이? 3번이 요 문제 정답이겠다. 자, 이어서 14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14번 문제는 풀기 전에 선생님이 잠깐 얘기하면 4점짜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겁먹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자체가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 좀 독특한 거는 굉장히 길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겁을 먹을 수 있는 건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결국 가나다에 들어가는 빈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뭔지만 찾으면 돼. 그러니까 가든 나든 다든 앞줄 뒷줄 잘 읽어서 하나씩 채워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100% 이해하고 못 풀지라도 앞뒷줄만 잘 번역하면 어느 정도 풀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는 너무 쫄지 말고 차근차근 잘 읽어나가면 돼요. 그럼 쌤이랑 한번 차근차근 읽어나가보러 갑시다. 자, 조금 확대를 해가지고 가부터 좀 찾아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면은 다음은 양수 A와 다항식 요 녀석에 대하여 px는 0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A 값의 범위래. 그럼 약간 예상만 좀 해보자. 뭐 그냥 밑에 읽어보기 전에 몇 차식입니까? 4차식이지. 여기 는영 줬다는 건 4차 방정식으로 만들었다는 거거든. 그럼 4차 방정식은 실근의 원래 근의 개수가 몇 개여야 돼? 총 4개여야 한단 말이야. 근데 4개 중에서 4개 다 실근일 수도 있고 4개 다 허근일 수도 있고 2개는 실근 2개는 허근일 수도 있거든. 그러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이길 바란다고? 2개이길 바란다고. 그러면 이런 경우겠지. 실근 2개가 중복돼서 중근으로 갖는 경우이거나, 그러니까 이런 경우야. 뭐 예를 들어서 1을 근으로 간다 칠게. 그럼 x-1의 제곱 곱하기 2를 근으로 간다 칠게. x-2의 제곱.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버리면 여기서 실근 하나 여기서 실근 하나 나오니까 실근 개수가 2개 뽑히는 게 맞거든. 자, 그 다음에 요런 경우가 있겠지. 얘를 인수분해를 만약에 했다고 치자. 그러면 2차 곱하기 2차가 나왔다고 치자. 2차 곱하기 2차가 나왔다고 치자. 여기서 뭐 가져버리고 실근 가져버리고 여기서 허근 가져버리면 실근 개수 2개일 거 아니야. 어쨌든 그 케이스를 아마 밑에서 나눠놨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문제 한번 읽어볼게. 자, 다항식 px를 무슨 분해하면, 인수분해하면 px는 해가지고 봐봐. x 플러스 a 곱하기 x 마이너스 a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여기 뒤에 들어오는 가를 찾아달라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러면 이거는 좀 주는 거야. 뭐냐면 0 되는 x가 마이너스 a랑 0 되는 x가 a 이렇게 두 개를 준 거 아니야. 그럼 실제로 너희 4차 방정식 풀 때 조립제법 하는 거 아니야? 그럼 px식 가지고 a 놓고 마이너스 a 넣어서 조립제법 해서 뒤에 떨어지는 2차식 중에서 가랑 똑같은 걸 찾아주면 되겠네. 그럼 찾으러 갑시다, 쌤이랑. 그러니까 저기 위에 있는 걸 조립제법 해보자는 거야. 자, 지금 4차 개수는 얼마야? 1인가? 그 다음에 3차 개수 없으니까 0 처리할게요. 그 다음에 2차 개수는 마이너스 4. 그 다음 1차 개수 없으니까 0 처리할 거고, 상수항이 지금 마이너스 a의 4제곱 플러스 4a의 제곱. 얘가 좀 걸거친데 좀 옮길게요, 왼쪽으로. 자, 요거 가지고 이제 조립제법 할 건데 두 번 해야 돼. 첫 번째는 뭐 a로 먼저 해볼까요? 1 떨어질 거 2개 곱해서 a, 2개 더해서 a, 2개 곱해서 a, 2개 더해서 a 마이너스 4, 2개 곱해서 a 제곱 마이너스 4a, 2개 더해서 a 제곱 마이너스 4a. 다시 a랑 곱하면 그러면 안 만들어지는데? 어디서 잘못했지?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여기서 a제곱이 들어왔어야 됐네. 그러면 두 개 더해서 다시 a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들어오나? 자, 그 다음에 다시 a를 분배하면 여기 다 지우고 a를 분배하면 a 세제곱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두 개 더해서 a 세제곱 마이너스 4a 그 다음 다시 a를 뿌려주면 a 4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어차피 두 개 더해서 0 나오는 거는 당연한 결과값이겠다. 자, 그 다음 한 번 더 조립제법 해야 돼. a로 했으니까 이번엔 누구로 해봐야 돼? 마이너스 a로 해봐야 된단 말이야. 1 떨어질 거고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a. 두 개 더해서 0 떨어지네요. 두 개 더해서 두 개 곱해서 0일 거고 두 개 더해서 a제곱 마이너스 4겠지.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a의 세제곱 플러스 4a 떨어지겠네. 당연히 두 개 더해서 얼마 떨어질 거다? 0 떨어질 거다. 자, 그래서 x 플러스 a, x 마이너스 a는 맞춰줬지. 그럼 여기 남는 요식을 한번 써볼게. 얘는요 2차니까 x제곱 1차 없고 뒤에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들어오지. 근데 중요한 거는 실수하면 안 돼. 여기 지금 뭘로 묶어놨어? 마이너스로 묶어놨거든. 그러니까 얘를 마이너스로 묶었단 소리야. 따라서 얘를 마이너스로 묶었으니까 가에 들어가야 하는 식은 쓸게요. 어떻게 된다? 쟤네를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4 마이너스 a제곱이 가라는 빈칸에 들어갈 녀석이 되겠다. 찾는 건 별로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 쭉 다 읽을 필요도 없어. 쭉 이제 읽어가지고 뭐라 돼 있냐면 방정식 qx 뭐 위에 건 한번 읽어보시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는 qx는 0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a 마이너스 a이므로 a는 얼마이다 이렇게 찾아라고 돼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결국 위에 읽어야겠다. 같이 읽어보자. 자, 지금 px는 x 플러스 a 곱하기 x 마이너스 a 곱하기 qx.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는 요식 자체를 지금 qx라고 잡아놓은 상황이네. 무슨 상황인지 이해되지? 그럼 여기다 그냥 쓸게. qx는 0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 찾으러 갈 거야. 지금부터 얘 같은 경우에는 qx는 0이다 요거에서부터 비롯돼야 돼. 그러면 qx는 좀 전에 x제곱 그냥 이거 4 뿌릴게. 마이너스 뿌릴게. 마이너스 뿌려주면은 뒤에 그냥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 되겠지. 는 0. 요 녀석의 두 실근이 뭐이므로 a랑 마이너스 a이므로 라고 했지. 그러면 뭘 넣든 상관없어. 어차피 제곱 때리면 똑같으니까 그냥 x자리에 a를 넣을게요. 근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x자리에 a 넣으면 a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는 0 되지. 두 개 만나서 2a 제곱 될 거고 마이너스 4 넘어가면 플러스 4. 양변 2로 쳐버리면 a 제곱은 얼마다? 2다. 따라서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나오지. 근데 이거는 뭐 의미가 없는 게 왜냐면 플러스 루트 2일 때는 여기가 플러스 루트일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이겠지. 그냥 마이너스 루트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이고 여기가 플러스 루트 2로 바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에 들어가는 건 결국 하나만 써주면 돼. 그냥 여기에는 루트 2만 남겨주면 되겠네. 왜냐면 지금 우리 a를 대입했으니까. 따라서 나에 들어갈 식은 루트 2 요게 나에 들어갈 식이겠다. 자, 그 다음 밑에 거 이제 읽어볼게요. 자, 두 번째 방정식 qx는 0이 실근을 갖지 않는 경우는 가가 0보다 작다 되어 있거든. 그럼 얘 가지고 결국 다를 찾아주면 되겠네. 그럼 가에 들어가는 식은 우리 아까 위에서 뽑아놨잖아. 뭐였어? 4-a 제곱이었거든. 그러면 얘도 찾으러 갑시다. 얘 같은 경우에는 4-a 제곱 4-a 제곱이 0보다 작아야 된대. 그럼 a 제곱이 넘어가면 a 제곱은 크다 4보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양변에 루트를 씌워버리면 a는 결국 두 개 나오거든. 미안해. a는 2보다 크거나 혹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돼. 그런데 이 위에서 a가 양수라 했던 것 같다. a가 뭐라고 했으니? 양수라고 했으니 결국 a는 그냥 2보다 크다가 되겠지. 따라서 여기 다에 들어갈 녀석은 뭐였다? 2였다. 자, 그럼 이제 밑에 문제 보면은 가에 알맞은 식을 fa라고 했거든. 그러면 f의 a는 우리 아까 찾아놨잖아. 4-a 제곱이었거든. 그 다음 나다에 들어갈 수를 각각 pq를 했대. p에 들어가는 거는 루트 2였고요. q에 들어가는 거는 2였지. 요렇게 이제 설정이 끝났는데 문제에서 뭐가 궁금하대? f에 p를 넣은 값 곱하기 q를 계산해달래. 그럼 합시다. f의 p는요 f에다가 루트 2 넣으란 소리지. 그냥 거기다 곱하기 2를 하라는 거니까 루트 2의 제곱 a에 넣어버리면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지. 그러면 4 빼기 2
곱하기 2가 되겠네. 따라서 2 곱하기 2니까 요 문제 정답은 4. 우리 보고 있는 보기에서는 4번이 정답이겠다. 자, 그래서 얘들아 요런 식으로 가나다에 들어갈 것을 하나씩 읽어보면 돼.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쌤이 여기서 뭐 플러스 루트 2는 마이너스 루트 2도 어차피 똑같이 나온다고 했었지만 아까 여기 양수 A라는 조건을 내가 놓쳤었지. 양수 A이기 때문에 A는 루트 2만 찝어주면 되겠네. 자, 그렇게 해서 가나다 순서대로 해결을 하시면 되겠다. 자, 이어서 15번 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부터 읽어보자. x에 대한 연립 부등식 요거 두 개를 연립했더니 요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몇 개일 때, 두 개일 때 모든 정수 a 값의 합을 물었거든. 천천히 풀어봅시다. 그러면 각각 먼저 좀 풀어낼게. 여기 들어오는 요 식을 편의상 쌤이 1번이라고 가정을 좀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오는 요 식 보이지? 좀 기네 식이. 요 식을 2번 식이라고 가정할게. 그래놓고 1번식부터 좀 풀어나갑시다. 자, 지금 현재 1번식 같은 경우에는 너희가 좀 약간 두려워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절대값은 원점으로부터 수직선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지. 근데 x-6이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러면 x-6이라는 친구는 결국 어디에서 어디 사이다?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에 놀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셋 다 플러스 6 줍시다. 그러면 좌변은요 3보다 크거나 같고 x는 우변은 9 요렇게 맞춰주겠네. 따라서 1번의 부등식을 풀어버리면 이렇게 해가 설정이 되겠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거는 2번이지. 2번이 조금씩 또 길고 복잡해 보이는데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은 쌤이 식을 먼저 한번 좀 쓸게요. 첫 번째 x제곱 들어오고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의 x, 그 다음 뒤에 3a 제곱 플러스 a지. 쟤네는 묶어버릴게. 그냥 뭘로 묶을 수 있어? a로 묶어버리면 가로 안에 3a 플러스 1 이렇게 정리될 거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가능한 형태인 거 보이나? x 곱하기 x에다가 뒤에 거는 a 곱하기 3a 플러스 1이거든. 근데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을 만들어야 되니까 결국 위아래 둘 다 뭘 달아주면? 마이너스를 달아주는 형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얘는 결국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네. x-a 곱하기 x-3a-1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럼 지금 0 되는 x 값이 두 개지. a 또는 3a 플러스 1 이렇게 두 개인 거 보이지. 그런데 지금 a가 큰지 3a 플러스 1이 큰지 전혀 모르지. 그래서 실제로는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원래는 두 가지 경우가 뽑혀야 되겠지. 일단 뽑고 가자. 첫 번째는 a보다 크거나 같고 x가 3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요런 케이스가 하나 나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는 3a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a보다 작거나 같은 요런 케이스가 나올 수 있겠지. 그럼 뭐 두 케이스 다 직접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선생님 풀고 얘기를 좀 할게요. 먼저 그러면 직접 우린 다 봅시다. 지금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요 케이스부터 먼저 좀 따져볼게요. 자, 그러면 제부터 좀 따질 건데 요렇게 할게요. 앞에서 뽑아놨던 얘는 빨간색으로 수직선에 표현할 거고 얘는 파란색으로 표현을 할게. 이미 색깔에 맞춰 놓았으니까. 자, 그럼 첫 번째 요런 거지. 요렇게 쭉 와가지고 지금 빨간색은 너무 확실하지. 지금 제부터 먼저 그리자. 어디에서부터 지금 3에서부터 어디까지 오는 상황이다? 9까지 요렇게 들어오는 케이스지. 요렇게 해가지고 쭉 당길게. 좀 느려도 이해해줘. 요렇게 들어오는 상황이지. 뭐 그림이 별로 이쁘진 않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연립했을 때 정수 x에게서 두 개이길 바란다 했거든.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 중 하나겠지. 첫 번째는 요런 케이스일 거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요렇게 겹치는 경우가 하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즉 여기가 지금 구멍을 색칠을 해야겠지. 여기가 A에서 여기가 3A 플러스 1 요런 경우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겹쳐서 정수가 두 개가 뽑히는 경우가 있겠지. 요런 식으로 요렇게 여기가 그러면 여기서는 A겠고 여기서 요 값 범위가 3A 플러스 1이겠지.
그러면 첫 번째 얘부터 먼저 생각합시다. 여기서 정수의 개수가 2개가 뽑히길 바란다고 했거든. 여기서 정수의 개수가 2개가 되려면 결국 뒤에 오는 3의 2 플러스 1이지. 3의 2 플러스 1이 뭐가 되면 되네? 4가 되면 되지. 왜냐하면 이미 여기서 3이 뽑혔기 때문에 여기서는 4만 뽑히면 돼. 근데 지금 둘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의 2 플러스 1 자체가 4가 돼야 되지. 그럼 1이 넘어가면 3의 2는 3이니까 따라서 A 값 자체는 1이 뽑힐 거라고. 여기서 무슨 말인지 동의합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뽑아놨던 여기 두 번째 케이스, 요 범위 내에서 A 값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 생각하자. 이거는 방금 했던 것보다 훨씬 편하네. 여기 이미 9가 들어왔지. 그럼 요 A 값이 뭐가 되면? 8이 되면 끝나죠. 따라서 여기서는 A 값이 8이 되면 가능하겠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확인해 줘야 되는 거는 뭐냐면 요런 걸 좀 확인해 줘야 돼. 잘 봐. A에다 1을 넣었어. 그럼 여기는 당연히 1이겠죠. 여기는 4가 되겠지. 따라서 요 범위가 뽑히는 게 가능하지. 그 다음 A에다 8을 넣었어. 그럼 여기가 8이겠고 여기는 25지. 엄청 뒤에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어쨌든 공통 범위는 여기서 뽑힐 거니까 가능하겠죠. 따라서 A 값 1이랑 8 요렇게 두 개가 가능하겠네. 자, 그럼 이번에는 요 케이스를 좀 찢어봅시다. 3A 플러스 1에서 A까지. 저 경우도 한번 쓰긴 할게요. 그러면 수직선 일단 똑같이 그릴게. 그 다음 빨간 색깔 범위는 확실하니까 어디에서부터? 3에서부터 아까 어디였지? 9였죠. 9까지 요렇게 케이스를 먼저 확실하게 좀 적어 놓을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바꿔야 되거든. 좀 전에는 A에서 3A 플러스 1까지였는데 이번에는 어디에서? 3A 플러스 1에서 A까지 가는 경우를 좀 볼 거야. 그러면 여기서도 두 가지가 나오겠지. 첫 번째는 여기에서 정수가 겹쳐서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끝에서 9를 안 써놨네. 여기 끝에서 겹쳐가지고 정수의 개수가 두 개가 될 수도 있겠지.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이번에는 거꾸로 뒤집혔으니까 3A 플러스 1A, 여기도 3A 플러스 1A가 들어와야 되거든. 그러면 생각 잘 해봐. 여기서 이미 3을 가졌지.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 되거든. 근데 여기 얘한테 4를 줘버리면 얘 값 자체는 13이 돼버리거든. 그럼 1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경우지. 그 다음 뒤에 여기 경우에서도 보면은 여기가 이미 9를 가져버렸잖아. 그럼 얘가 8이 돼야 되거든. 얘가 8이 되려면 A 값 자체가 3분의 7이 돼야 되지. 그럼 여기가 3분의 7이 돼. 여기는 어차피 8 만들어질 거고 여기가 3분의 7 될 건데 8보다 크고 3분의 7보다 작다? 요것도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경우란 말이야. 즉 쌤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요 케이스에서는 가능한 정수 A 값을 뽑을 수가 있는데 요 케이스에서는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밖에 안 된다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좀 전에 뽑아놨던 A 값은 1과 8 요거 두 개만 가능한데 문제에서 모든 A 값의 합을 물었거든. 따라서 1과 8을 더해서 9가 정답이겠네. 그럼 우리 보고 있는 보기에서는 몇 번이? 5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그런데 일단 다 풀고 나서야 이제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사실 여기에서 이미 범위 자체가 양수가 뽑혀버렸거든. 그지? 그러면 최소 얘랑 연립하든 얘랑 연립하든 얘네가 무조건 양수 쪽을 걸치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A 값은 최소 양수여야 되겠지. 음수가 나오면 안 될 거 아니야. 왜냐면 A 값이 음수면 여기랑 여기가 둘 다 음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3A 플러스 1이 A보다 크게 상식적으로 맞단 말이야.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방금 쌤이 했던 것처럼 일일이 케이스를 나눠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조금이나마 시간을 단축시키고자 한다면 뭐 여기서 이미 양수 범위가 걸렸으니까 얘를 좀 버려줄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요번에 들어가는 문항들 중에는 가장 난이도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지. 그 다음에 요 문제는 우리 평일 풀 때도 약간 너희끼리도 논란이 좀 많았지. 그래서 어려워요. 케이스를 많이 나눠야 돼서. 그래서 천천히 한번 풀어볼 테니까 천천히 따라오고, 케이스가 총 4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4개 케이스를 스텝 1, 2, 3, 4라고 보고 하나하나씩 이해해가면서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거를 마지막에 이제 종합해서 처음부터 끝까지는 풀어내야겠지만 처음에 이해할 때는 한 케이스씩 천천히 이해해가는 거를 좀 목표로 두고 공부를 좀 합시다.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읽어보면 m이라는 녀석이 나오는데 얘는 절대값 m이 1에서 5 사이라고 되어 있지. 그럼 얘는 그냥 바로 풀어버릴게.
굳이 남기지 말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범위가 나오거든. 절대값 풀듯이 풀어버리면 두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쌤이 써놓고 들어갈게요. 이렇게 뺄까? 자, 첫 번째는 얘 같은 경우에는 m의 범위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요런 범위가 하나 나올 수 있겠지. 실제로 풀어보면 돼요.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는 1에서 m 값은 어디까지? 5까지 요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가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동의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문제 이어서 읽어보면 n 값은 1에서 10까지래. 이건 뭐 크게 번역할 게 없지. 그리고 mn이 둘 다 뭐라고 했어? 정수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다섯 개밖에 없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도 1, 2, 3, 4, 5 해가지고 다섯 개밖에 없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1에서 10까지 10개가 되겠지. 자, 어쨌든 정수 mn에 대하여 x에 대한 연립부등식 요 녀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몇 개가 되도록, 한 개가 되도록 하는 mn의 모든 순서상 m, n의 개수를 물었거든. 천천히 풀어 나갈게요. 자, 먼저는 얘부터 좀 봅시다. 얘부터 좀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0 되는 x 값이 두 개 나오지. 뭐 또는 m분의 3 또는 마이너스 m 이렇게 두 개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m 값이 양수이면 식적으로 입을 벌렸기 때문에 벌어지는 범위가 나올 거거든. 근데 m 값이 만약에 음수면은 식적으로 입을 벌렸고 요렇게 되는 위에 요 범위를 찾아야 되는 거지. 즉 사입 범위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m이 양수이냐 음수이냐에 따라서 케이스가 달라질 거라고. 그건 좀 이따 따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요 녀석은 조금 쉽지. 얘는 최고차 계수가 어차피 1 곱하기 1이니까 양수니까 식적으로 입을 다물었으니까 사입 범위가 뽑힐 거라고. 그리고 지금 0 되는 x가 바로 눈에 띄지. 뭐 또는 n 또는 3 나올 거야. 근데 얘도 조금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는 건 뭐냐면 n에서 3까지 일 수도 있고 사입범위긴 한데 3에서 n까지 사입범위가 나올 수도 있지. 그래서 총 얘들아 케이스 자체를 여러 가지를 좀 나눠봐야 돼. 그러니까 크게 따지면 여기서 아까 두 가지 케이스가 나왔지. n값 양수이냐 음수이냐에 따라서 여기서 두 가지 케이스가 나왔지. 그냥 경우의 수 생각해보면 2 곱하기 2니까 총 4가지 케이스가 분류되는 게 맞다고, 크게 보면. 어쨌든 좀 따져봅시다. 자, 먼저는 첫 번째는 m 값이 양수일 때부터 좀 생각을 해볼게. m 값이 뭐일 때부터 얘들아? 양수일 때부터 생각을 좀 하자고. 그럼 m 값이 양수이면 잘 생각하자. m이 양수이면 식적으로 입을 벌렸으니까 벌어지는 범위지. 그리고 m이 양수면 얘가 더 크고 당연히 얘가 더 작겠지. 따라서 요런 범위가 나오겠네. x는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m보다, 또는 x는 크거나 같다 m분의 3보다, 요런 경우가 나올 거라고. 자, 그리고 m이 0보다 크다 했으니까 아까 제일 처음에 뽑아놨던 요 케이스지. 그러니까 m이 0보다 큰 쪽에서는 m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1에서 5 사이의 정수니까 결국 쓸게요. 다 1, 2, 3, 4, 5 요렇게 5개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두 개를 연립했을 때 어쨌든 저쨌든 만족시키는 정수 개수가 한 개가 되도록 하는 mn의 순서상을 지금부터 구하러 갑시다.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요런 케이스입니다. 자, 요렇게 쭉 나눠놓고 지금 m이 양수인 상황에서 우리가 범위를 뽑아놨지. 첫 번째는 천천히 할게. 여기 마이너스 m보다 어떻고요?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뭐보다 크거나 같다? m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경우가 나오겠지. 자, 그랬을 때 n에서 3 사이일 수 있고 3에서 n 사이일 수도 있지. 먼저 n에서 3 사이부터 좀 볼게. 그러면 어쨌든 정수가 하나 겹치려면 n에서 3까지 요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되면서 정수의 개수 하나 겹칠 수도 있지. 자, 그런데 생각하자 얘들아. n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1에서 10까지였거든. 그런데 봐봐. 여기에 애초에 3보다 무조건 작은 수가 와야 되지. 3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그럼 올 수 있는 수가 1, 2,
뭐 혹은 3까지 올 수 있는데 3은 오면 안 되겠지. 그 다음에 2가 왔다고 치면 2에서 3 사이인데 여기 안에 2에서 3 사이는 정수가 존재할 수가 없지. 따라서 이런 케이스에서는 n 값은 무조건 얼마여야 된다는 소리야. 지금 1이어야 된다는 소리거든. 자, 그러면 이때 가능한 m 값은 1부터 5까지니까 일일이 하나씩 넣어서 생각을 좀 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m에 1부터 좀 다 넣을게. m에 1을 넣었다고 생각하면 요 값 자체가 얼마가 돼? 1분의 3이니까 3이 되지. 그럼 애초에 1에서 3까지인데 얘가 3에 요렇게 위치할 거기 때문에 불가능하단 말이야. 여기선 정수가 한 개가 뽑힐 수가 없지. 애초에 겹치지 않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m 값에 2를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m 값에 2를 넣어 버리면 여기가 2분의 3이 되거든. 그러니까 2분의 3이면 1.5일 거 아니야. 그럼 1.5, 그러니까 1에서 3 사이고 1.5면은 여기 안에 들어가는 정수가 2가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요 케이스는 이제 가능하단 말이야. 어떻게 따져나가는 줄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이번에 m에다가 3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m에다가 3 넣었다고 생각하자. 그럼 여기가 3분의 3이지. 그러니까 1이 될 거란 말이야, 얘가. 그럼 1이 된다는 거는 결국 요렇게 올라가는데 어차피 요렇게 들어올 거니까 여기 안에 2라는 정수가 하나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얘 또 가능하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m에다가 뭐 넣어보자. 이번에는 4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럼 m에다가 4를 넣으면 얘가 4분의 3이 되지. 그러니까 4분의 3은 대략 0.75 정도 되나?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차피 얘랑 겹칠 거니까 1에서 3 사이니까 여기 안에 또 2가 들어가겠지. 얘도 가능하다고. 자, 그 다음 마지막 m에다가 뭐까지 넣어보면 5까지 넣어보면 되겠지. 그럼 m에다가 5를 한번 넣어봅시다. 그럼 여기가 5분의 3이 되지. 그러니까 1보단 작고 요렇게 들어올 거니까 방금이랑 똑같은 그림이니까 2가 하나 들어오겠지. 가능하다고. 따라서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가능한 순서쌍은 몇 개가 들어오겠다? 4개가 들어오겠다. 그래서 지금 쌤이 순서쌍은 지금 일일이 쓰진 않았는데 이런 경우지. 어차피 여기서는 n이 무조건 1로 고정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1,1은 안 되는 경우고 2,1, 3,1, 4,1, 5,1 요렇게 해서 첫 번째 케이스에서 4개 가능하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케이스는 뭐냐면 지금 벌어지는 범위 m이 양수인 상황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좀 전에는 내가 n에서 3까지를 뒀으면 이번엔 3에서 n까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똑같은 그래프를 하나 더 그릴게요. 수직선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m이 될 거고요. 쭉 올려놓고 내려가는 형태가 그려질 거고, 그 다음 여기에서는 m분의 3인가? m분의 3이 들어올 거고, 그 다음 여기선 지금 좀 바꾼 상황이야. 얘도 올려줘야겠네. 이렇게 올려줘야 되겠고. 자, 여기서는 바꾼 거야. 뭐가 바뀌었냐면 이번엔 여기에 3이 들어오고 쭉 당겨가지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오겠다? 5가 들어오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5가 아니죠. n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좀 할게요. m에 1부터 또 집어넣을 거야. m에다가 1 집어넣었다고 생각할게. 그럼 m에다 1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가 되는데? 3이 되는 거 맞아? 그럼 얘가 3이 되니까 여기에 이렇게 같이 겹쳐서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안에 정수가 한 개 들어오려면 얘는 뭐가 되면 돼? 5가 돼버리면 되지 그냥. 왜냐면 4일인 경우에는 3에서 4까지니까 정수가 없을 거고 6이 돼버리면 여기 안에 들어오는 정수가 4랑 5 두 개가 될 거니까 5만 들어와야 되지. 그리고 6보다 큰 수를 넣어버리면 안 될 거 아니야. 따라서 m이 1일 때는 n 값은 무조건 5여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 자, 그 다음에 m에다가 2를 넣어 볼게요. m에다가 2를 넣으면 여기가 2분의 3이 되지. 그럼 2분의 3이니까 1.5거든? 대략 여기 왼쪽에 있겠지. 요렇게 해서 타고 올라갈 거라고. 그럼 요게 이제 그냥 계속 걸릴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정수 하나 나오려면 역시 n 값은 뭐가 돼야 돼? 무조건 역시 5가 돼야겠네. 자, 그 다음 m에 3 넣어 볼게요. m에 3 넣으면 지금 n분의 3이니까 여기가 1이 되거든. 1도 여기 왼쪽에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서 정수가 하나 뽑히려면 이번에도 n 값은 뭐가 돼야 돼? n 값은 5만 가능하겠네. 이거보다 큰 거는 정수가 여러 개 들어올 거 아니야. 그 다음 이번에는 n에다가 4 넣어 볼게요. n에다가 4 넣었다 생각하면 요 값 자체가 4분의 3이거든. 또 왼쪽에 있네. 왜 이걸로 바뀌었지? 또 여기 왼쪽에 있네. 즉 여기서 정수가 하나 뽑혀야 돼. 마찬가지로
미안해, 여기 n이라고 적었네. m 값이 4일 때 n 값이 또 5여야겠지. 그럼 똑같겠지. m에다가 5를 집어넣어도 어차피 5분의 3일 거니까 뒤에 들어올 수 있는 n 값은 5밖에 없겠지. 따라서 이 경우에는 1,5, 2,5, 3,5, 4,5, 5,5 해가지고 총 몇 개의 경우의 수가 5개의 경우의 수가 가능하겠다는 거야. 이해가 되나? 따라서 m이 양수인 상황에서 케이스를 2개 찢어가지고 보니까 가능한 순서쌍의 개수가 4개, 5개, 총 9개가 나오더라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생각을 해야 되지. 뭘 생각해야 돼? m 값이 양수일 때를 봤으니까 m 값이 음수일 때를 봐야겠지. 그래서 좀 이렇게 구분을 좀 할게. 구분을 좀 해놓고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m 값이 음수인 경우를 볼 거야. 선생님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n 값이 음수면 사입 범위가 나와야 되거든. 즉 n분의 3 얘가 더 작을 거 아니야? n분의 3에서 x는 어디까지? 마이너스 m까지. 자 그리고 m이 음수인 상황이니까 우리 아까 제일 처음에 보라색으로 뽑아놨던 범위에서 봐주면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까지 이렇게 5개가 들어올 수 있다고. 그럼 방금 위에서 풀었던 풀이랑 똑같이 갈 거야. 2개 나눠가지고 n에서 3까지일 때랑 3에서 n까지 2개 나눠가지고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5까지 넣었을 때 순서쌍의 개수를 좀 찾으러 갈 거거든. 해봅시다 천천히.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쟤는 지금 고정이야. m이 음수인 상황이니까 m분의 어디에서 3에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m까지 요 케이스를 적어 놓고요. 자, 첫 번째는 요런 거 봅시다. 첫 번째는 n에서 어디까지 3까지 가는 요런 경우가 나올 수 있겠지. 요렇게. 근데 아까 쌤이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정수가 뽑히려면 어쨌든 n 값은 3보다 작아야 되는데 1, 2, 3이 들어올 수 있는데 2랑 3은 안 됐었지. 따라서 여기서 무조건 n 값은 뭘로 고정인 상황이다 지금? 1로 고정인 상황이라는 거야. 그때 m에다가 마이너스 1부터 넣어가지고 가능한지만 보면 되지 얘는. 그러면 m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 자 m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여기가 1이 되거든. 그러니까 플러스 1이 되니까 얘가 플러스 1이 되면서 어떤 경우가 돼? 요렇게 들어오고 요렇게 들어오겠지. 요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겹치는 게 없단 말이야. 가능한 정수가 없다고. 이 경우에는 안 되는 경우겠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m 값이 마이너스 2일 때 생각합시다. 자 m 값에 마이너스 2를 줬어. 얘가 2가 되겠지. 이해되나? 그럼 얘가 플러스 2가 될 거니까 요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되는데 1에서 2까지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가능한 정수가 없단 말이야. 이해가 되나? 따라서 여기서는 불가능하다. 자 그 다음 이제 봅시다. m이 얼마일 때 생각하자? 마이너스 3일 때를 좀 생각을 하자. n이 마이너스 3일 때 생각을 좀 합시다. 자 근데 이거 쌤이 설명을 좀 잘못했네. 여기 m이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여기 2가 되지. 그럼 1에서 2까지니까 이 정수 하나 가능하겠네. 미안합니다. 여기서는 가능하겠네.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m에다가 마이너스 3을 좀 넣어볼게.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3 넣으면 얘가 얼마가 되는데 3이 되지. 그럼 여기가 3이 된다는 거는 요렇게 지금 들어올 거거든. 아 미안해, 얘랑 같아야 되네. 요렇게 지금 들어올 거고 얘 자체는 이렇게 들어오겠지. 그럼 요 경우에는 지금 가운데 들어가는 정수 하나 가능하겠죠. 2가 들어올 거 아니야. 따라서 요 경우에도 가능하겠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m에다가 얼마 넣어보자. 마이너스 4를 좀 넣어볼게요. m에다가 마이너스 4를 넣으면 여기가 4가 되지. 그럼 4가 된다는 거는 요렇게 들어오지. 어쨌든 공통범위 뽑으면 얘만 들어올 거니까 여기 또 2가 들어올 거라고. 따라서 요 경우에도 가능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m에다가 마이너스 5를 넣어봅시다. 그럼 방금 케이스랑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m에다가 마이너스 5를 넣으면 얘가 5가 되거든. 5가 된다는 거는 요렇게 뒤까지 와야 되지. 어차피 공통범위 뽑아버리면 얘가 올 거니까 1에서 3까지 안에 정수 2 하나 딱 들어가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가능할 거란 말이야. 이해가 되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따질 거는 n에서 3까지가 아니라 3에서 n까지를 좀 따져야겠지. 그러면 똑같아요. 쭉 그려놓고 여기에 m 허트가 그려졌다. 여기에 m분의 3을 좀 줍시다. 요렇게 m분의 3을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쯤에 줄까? 여기 해놓고 여기에 마이너스 m을 주면 되지.
그렇게 쭉 올려서 쭉 갖고 옵시다. 요렇게 수직선에 표현을 했고, 자 이번에는 요런 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방금 n에서 3까지였는데 이번에는 3에서 어디까지를 보고 싶다? 그렇지, n까지 요런 케이스를 좀 보고 싶다는 거야. 이해가 되나? 자 그럼 천천히 이번에도 좀 따져볼게요. m값 자체 하나씩 넣어보자. m값 자체에 마이너스 1을 먼저 넣을게. 그러면 m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생각하자. 여기 들어오는 요 값이 얼마가 되는데? 플러스 1이 되지. 플러스 1이 되니까 요렇게 들어올 거거든. 그럼 요렇게 들어올 거니까 요 경우에는 잠깐만 다시 보자. 여기가 1이지. 여기가 1이 되니까 미안해, 요렇게 들어올 거고 요렇게 들어오겠지.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존재할 수가 없겠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 자 그 다음에 이제 m 값에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 볼게요. m 값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여기 들어오는 요게 2가 되거든. 그럼 여기도 여기까지 들어오고 여기까지 들어와 버리니까 안 될 거란 말이야. 여기서도 당연히 안 되겠네. 그 다음에 m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어 볼게요. m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었다고 생각을 좀 하자. 그럼 m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어주면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3이 되거든. 그럼 3이 된다는 거는 여기까지 이제 들어올 거고 여기서부터 또 다시 가는 상황이지.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겹치는 게 없단 말이야. 얘도 지금 불가능. 그럼 이제 m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5일 때만 좀 보면 되지. 그럼 m이 마이너스 4라고 좀 생각을 좀 할게. 그럼 m이 마이너스 4일 때는 여기가 4로 바뀌면서 지금 쌤이 그려놓은 그림이랑 똑같은 그림이 들어오겠지. 요렇게 들어올 거고 요렇게 들어올 거란 말이야. 그럼 이때 가능한 n 값을 생각을 좀 하자. 어차피 3, 4가 걸렸으니까 n에 들어올 수 있는 값은 5가 가능하겠지. 그 다음에 또 있나 얘는? n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 5 말고 가능한 거 생각해보자. 만약에 6을 넣었다고 생각을 할게. 그러면 요렇게 들어오는데 여기가 지금 4인 상황이거든. 그러면 요 범위가 뽑힐 거 아니야. 어차피 요 범위에 뽑히면서 4 가능하지. 그러면 n에 이제 6이 쪽 들어와도 상관없겠지.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좀 합시다. n에 6이 그 다음 7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할게. 그럼 요렇게 들어오고 요렇게 들어올 거니까 어차피 요 범위 내에서 뽑힐 거니까 4만 뽑히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남은 숫자들 다 가능하겠네. 6 말고도 7 가능할 거고 8 가능할 거고 9 가능할 거고 10 가능하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m이 뭐일 때만 봐주면 된다? 마이너스 5일 때만 봐주면 되겠지. 그럼 m이 마이너스 5일 때는 넣어봐. 여기가 5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요렇게 이제 겹치는 상황인데 n에 뭐가 들어와야 여기 정수 한 개가 뽑히겠어? n 값 자리에 5가 들어와 버리면 딱 요런 그림이 되지. 여기서 이렇게 딱 걸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들어오는 정수가 4밖에 없겠지. 따라서 n 값 5일 때 가능하겠지. 그 다음 나머지 생각해보자. n이 만약에 6이었다고 칠게. 그러면 요런 그림이 들어올 건데 여기 들어오는 게 4랑 5 두 개가 가능해버리거든. 따라서 5보다 큰 수는 못 들어온다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개수 세주자. 아까 앞에서 경우에서 4가지 경우가 가능했었지. 그 다음 뒤의 경우에서는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4,6, 마이너스 4,7,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4,9, 마이너스 4,10 해서 여기서 총 6개 나오고 여기서 총 하나 나오지. 따라서 여기서 가능한 거는 7개가 가능했단 소리지. 자 그러면 앞에 케이스랑 이제 합쳐서 정답만 좀 쓰면 되겠네. 아까 전에 4개, 5개 그리고 4개, 7개지. 그럼 4개, 5개 더해주면 9개 케이스일 거고 4개, 7개 더해주면 11개 케이스. 따라서 여기서 가능한 순서쌍의 개수는 총 20개. 따라서 우리 보고 있는 보기에서는 2번이 정답이겠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3번 이 문제까지만 해결하고 마무리를 좀 합시다. 자 x에 대한 부등식 절대값 x-a가 5보다 작대요. 그럼 아까 요거 앞에 문제에서 풀었던 거랑 비슷하지. 그럼 쟤는 풀어주면 마이너스 5에서 x-a는 5까지여야 되거든. 그러면 모든 변에다가 a를 더해주면 a-5는 크다. x 여기 들어오는 거는 a 플러스 5 요런 식으로 들어와야겠지. 자 그런데 문제에서 요거를 풀었더니 해가 요렇게 나와야 된대. 그러면 이제 두 가지지. 마이너스 4랑 누구랑 같아야 돼? a-5랑 같아야 되지. 그러면 a-5랑 마이너스 4랑 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들어온다? 1이 들어오겠네.
자, 두 번째는 이제 요런 거지. a 플러스 5랑 b랑 같아야 되지. 근데 좀 전에 a 값이 1이었거든. 따라서 요 값 자체가 6이 되지. 결국 b가 뭐가 되면 된다? 6이 되면 된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뭐가 궁금하대? a 플러스 b가 궁금하대. 그러면 a 플러스 b니까 결국 1 플러스 6 계산해서 얼마? 7. 요 문제의 정답은 7이 정답이겠다. 자,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첫 문항부터 마지막 문항까지의 풀이를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꽤 깁니다. 1시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천천히 보면서 복습을 좀 많이 해봅시다.